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해마다 폭염이 심해지면서 광주 온도 1도 낮추기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데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폭염 속 광주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불이 나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습한 날씨 속 유전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시도민 대책위가 80년 당시 모습대로 복원하자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열대야로 인해서 잠 못 이룬 분들 많이 계시죠? 더위도 더위지만 올해는 유독 습도가 높은 한증막 폭염 속에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교차로에는 그늘막이 등장을 했고 지하로 인파가 몰렸습니다. 무더위 팩트를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폭염특보. 연일 33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 90%를 웃도는 올 7월 습도가 겹치며 광주는 온도시가 한증막으로 변했습니다. 관측을 시작한 지 78년 만에 역대 두 번째인 기록적 습도로 더위 체감지수와 불쾌지수 모두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 속에 온열 질환자는 평소보다 늘어나 벌써 광주 전남에서만 100명을 넘겼습니다. 땀을 충분히 밖으로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배출을 못 시켜줘서 열사병이 나타납니다. 태울 듯이 내리쬐는 햇볕에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교차로에는 커다란 그늘막까지 설치됐습니다. 지자체가 그늘막을 세우자 한 시민이 탈수를 막자며 시원한 물을 후원해 간이식 무더위 쉼터가 완성됐습니다. 딱 여기 천막 있어가지고 기다렸는데 물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배려에 감사히 먹고 기다리고 작은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폭염을 피하려는 시민들은 시원한 지하상가를 찾아 내려갔습니다. 시원한 곳에 모여 장기를 두거나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백화점 날이 더운 게 이거 시원한 게 여기 왔다 그 말이야. 저기 섬나라 사가지고 잠기는데 알지? 거기도 시원한 게 오고. 그리 왔다 갔다 또 운동 개매도 하고 운동도 되고 요리 왔다 갔다. 한증막 속을 걷는 듯한 습하고 뜨거운 날씨 속에 지자체도 시민도 폭염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갈수록 더위가 심해지는 여름 날씨에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 온도 1도씨 낮추기 등과 같은 중장기적 대책을 시행하고 있기는 한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거리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달구어진 도심 거리를 식혀보자고 광주시가 지난 주말부터 시작한 폭염 대책입니다. 물이 뿌려지는 순간만큼은 시원해서 시민들이 좋아합니다. 물 뿌렸을 때랑 안 뿌렸을 때랑 좀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지. 온도 차이가. 좀 좋으신가요? 이렇게? 좋기만 해. 그냥 자주 나와서 뿌려줘요. 하지만 광주시의 이 같은 폭염 대책은 즉흥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물뿌리기 대책의 경우 광주시가 살수차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해 이렇게 비상 대기해야 하는 소방차까지 동원해 물뿌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경로당에 에어컨을 놓는 등의 단기 대책만큼이나 광주시는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폭염 일수가 22년 만에 최악이었던 지난해 여름을 나면서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민관 합동팀을 꾸려 광주 온도 1도씨 낮추기 프로젝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좀 실효성 있고 또 실천력 있게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시민 토론회라든가 그다음에 공모, 그다음에 백인 토론회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하지만 이 팀에서 내놓은 시민 실천 과제 등을 보면 대중교통 이용하기, 나무 심기 등과 같은 보편적인 것들이어서 더워진 광주를 식힐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소위 도시 성장이나 도시 개발의 양을 어떻게 조절할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좀 없는 편이에요. 도시계획적인 대처가 없다는 거죠.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나무를 심고 숲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민간 건설사의 공원 면적의 30% 개발권을 인정해주는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했던 것 역시 정책적으로는 모순이 아니었는지 성찰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폭염에 장맛비까지 내리면서 오늘 더욱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60mm까지 강우가 예상됩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와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에 9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 모든 지역에서도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고요. 밤에도 계속해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습도가 올라서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통풍이 잘 되는 옷 입어주시고 더위에 대비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7.6도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이 31도, 영광과 담양 32도로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과 구례가 33도, 보성 3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폭염 속에 누전 사고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낮 광주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불이 나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난 지하 비좁은 창고 같은 공간에 청소원의 쉼터가 있었는데 습한 날씨 속에 누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한낮 무더위 속에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소방차가 투입돼 불을 꺼보지만 아파트는 지하부터 꼭대기층까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황하고 연기가 그냥 이러고 둥글둥글해갖고 그냥 막 나오더만 처음에. 그래갖고 몇 번 팡팡팡 했어. 불길은 10분 만에 잡혔지만 이 과정에서 1살 아기와 80대 노인 등 주민 23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대피 과정에서 잠긴 옥상문을 부수려던 16살 주모군이 팔에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화재가 난 지하실은 평소 아파트를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안에서 식사를 만들어 먹는 등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비좁고 환기가 되지 않는 지하 공간에 여름철 습기로 결로 현상까지 발생하자 청소원들은 선풍기와 전기 판넬 등을 틀어 습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에 이걸 쉬고 나면 냉장고도 문짝에서 물이 질질 흘러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다 신문지도 막 깔아놓고 습기가 지하라 많이. 그래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제 말르라고. 그리고 냄새도 그 탁해한 냄새로 지하라. 공기가 아예 곰팡이 냄새 그런 것도 많이 나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높은 습도 때문에 전기 누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장 감식 등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지역 음식 특화거리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 농관원은 지난 5월부터 19일 동안 떡갈비와 곰탕 등 지역 특화거리 음식점 150개소를 단속한 결과 값이 싼 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행락지 주변 축산물 판매장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창생 물고문 집단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에 가담한 고교생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불구속 입건된 16살 A군 등 3명이 앞서 입건된 학생 3명과 함께 동창생의 나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괴롭힘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은 모레 이 사건에 대해 합동으로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기사가 갑자기 쓰러져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화순군 화순읍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66살 김모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유족 등을 상대로 지병이나 과로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사회적 기업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근로자의 임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적발돼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순천시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구도심 중심가의 도시락 카페. 지난해 9월부터 매달 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시 예산에서 지원받아왔지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고용노동청과 지자체의 합동점검 결과 직원 월급 30%를 고정적으로 환급받아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요 금액에 우리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합의하에서 그 금액을 주기로 하고 채용을 해서. 특히 이번 사례는 단속반이 해당 직원을 구두 면담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된 것으로 마을 기업의 특성상 다른 업체에도 서류로 확인하기 힘든 지원금 유용이 만연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관리 감독에 대해서 부분은 통감을 하고요. 행정에서 1차적으로 한 번에 또 환수 조치가 있겠지만 또 이제 2차적인 또 제재 사항이 또 부과 이제 될 거고요.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는 지방정부 예산은 올해 순천 지역만 모두 8억 원.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시 유력층이 밀어야 지정될 수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시 예산이 지원되는 관내 10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회계 처리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시도민 대책위원회가 80년 5.18 당시의 모습대로 옛 도청을 복원하자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시도민 대책위원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도종환 문화부 장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원형 복원을 위해 도청 본관과 별관을 잇는 통로를 복원하고 문화전당 방문자 센터를 이전하는 방안을 문화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한편 옛 경찰청에 전시된 문화전당 콘텐츠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저지 대책위원회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시 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지역 총파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 일부와 조급사,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호타이어 구성원과 지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해외 매각을 강행한다면 이같이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넘어갈 경우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3년간 방치되다시피 했던 광주 지산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한 첫 행정 절차가 추진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성인섭 광주시 공원조성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부터 지산유원지 모노레일이 다시 운영되면서 젊은 층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지산유원지가 어떤 곳인지 시청자분들에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산유원지는 32년 전인 1975년에 동구 지산동과 산수동 이론을 중심으로 총 면적 92만 9천 평방미터를 유원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1978년에 개원이 되었는데요. 호텔, 리프트카, 모노레일, 수영장, 유의 시설을 갖춘 광주 시민의 대표적 유의 공간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호텔하고 리프트, 모노레일만 일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변경되는 계획이 어떤 계획들인가요? 유원지 시설 면적 92만 9천 평방미터 중에 급경사지 등 개발이 어려운 10만 평방미터를 제척해서 82만 9천 평방미터로 축소하는 사항인데요. 이달 말까지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지산유원지의 합리적인 경계 지정을 통해서 사업을 가능토록 하고 시설 정비를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한 사항으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입니다. 네, 이제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면적이 조정되면 구체적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현재 지산유원지를 운영하는 운영사 측에서는 호텔 리모델링, 펜션 등 숙박시설과 함께 어린이, 가족 단위의 탐방객들을 위한 실내 유의시설, 그다음 진라인 설치 등 복합적 유원지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이 된 이후에 세부 계획서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세부적인 계획이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정리해보면 조금 더 사업화하겠다,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겠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시 지산유원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을까요? 지산유원지 주변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그 환경단체들의 단개발을 염려하는 반대가 예상되어집니다. 네. 지산유원지의 개발은 운영사측의 적정한 사업계획과 함께 토지 소유자, 인근 주민들, 환경단체들 간의 협력 속에서 진행돼야만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 변경 결정이 이루어진 뒤에 운영사 측이 사업자 지정을 위한 보다 세밀한 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적법하고 공정하게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개발이 그렇다면 몇 년도부터 이루어질까요? 이번 10월경에 축소되는 면적이 좀 예상되어지고 네. 한 3년에 걸쳐서 한 2020년경에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드 이후 경색된 한중 관계는 전남 독서토론열차 학교에도 악영향을 줬습니다. 최전성기 고구려의 웅장한 유적들 앞에서 한글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학술적 설명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지린성에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고구려 유적지. 고구려 최대 전성기를 이끌었던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릉과 비석 등이 있는 곳입니다. 광개토대왕에 관련된 유적지 그리고 장수왕에 관련된 유적지도 되게 많았는데 교과서에 있는 사파만으로는 그 장소의 분위기나 그 유적지의 크기나 실제 분위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잖아요. 고대 국가의 흔적을 찾아오는 한국인 발길은 끊이지 않지만 고구려 유적지의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사드 배치 갈등이 불거진 뒤 2000년대 초 동북 공정 때보다 경계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영상 촬영은 공안들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고 한국사를 바탕으로 하는 현지 해설사들의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버스 안에 숨어 자세한 학술적 정보를 전달받아야 했고 눈에 유적을 담는 게 기록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가이드 선생님들께서 직접 그 앞에서 설명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고요. 앞으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중국의 역사 왜곡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찬란했던 역사를 꿈꾸며 찾아왔던 독서토론열차 학교 학생들. 한중 역사 분쟁과 사드 갈등의 현장을 직접 체험한 이후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의 화물칸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달 28일부터 화물칸 수색을 시작해 현재까지 차량 82대를 반출했고 통로 확보를 위해 선체 절단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1, 2층 화물칸에는 차량 180여 대가 실려있던 것으로 조사됐고 현재까지 찾지 못한 미수습자는 학생 2명과 교사, 일반인 부자 등 5명입니다. 전반기 압도적인 1위를 달렸던 기아 타이거즈가 후반기 3연패를 당하며 주춤하고 있습니다. 불펜 방아와 타선 침묵이 겹쳤는데 이번 주는 상위권 팀과의 대결이 예정돼 있어 어려운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바깥쪽 스윙 삼진. 중요한 순간 방망이는 침묵하고 불펜 불안은 여전하고 김호령 잡았습니다. 자, 나경민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경기 선취 득점은 롯데 자이언츠. 기아 타이거즈가 롯데의 주말 3경기를 모두 내주며 후반기 첫 주를 2승 4패로 불안하게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주 6연승 행진을 달린 2위 NC와의 승차는 4게임 차로 줄어들었습니다. 3경기 모두 1, 2점 차 살얼음판 승부에서 전반기 내내 선두의 원동력이었던 타선의 응집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반 첫 6경기에서 평균 득점은 3점. 롯데와의 주말 3연전에선 경기당 고작 1점밖에 뽑지 못했습니다. 안타와 볼넷 등으로 출루는 많이 했지만 득점권에서 방망이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일리의 완벽한 지금 승리예요. 더블 플레이 끌어내는 브룩스 레일리. 반면 전반기 내내 약점으로 지적됐던 불펜 불안은 여전합니다.
선발 투수들이 역수했지만 불펜 싸움에서 밀리며 4흘 연속 1, 2점 차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외인 용병 투수 패티는 롯데 타선을 8이닝 1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전반기 좋았던 때의 9위를 회복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상위권 팀과의 힘겨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SK, 두산과 6연전을 치르게 되는데 무기력해진 타격감을 빨리 회복하는 등 분위기 반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발포 명령자를 추적하고 5.18과 미국의 관계를 심층 취재한 광주 MBC 다큐멘터리와 기획 보도가 5.18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전남 기자협회와 5.18 기념재단은 광주 MBC 김인정, 김철원, 강성우 기자와 최선영 PD의 5.18 발포 명령자 추적 취재가 5.18 발포 명령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당시 미국 관계자들을 직접 취재하고 미국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 올해 5.18 언론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제 강제동원 조선인의 탈출기를 그린 영화 군함도가 광주에서 시사회를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영화를 먼저 선보였습니다. 어제 저녁 광주의 한 극장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86살 양금덕 할머니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특별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조선인 대규모 강제노역이 이뤄진 일본 나가사키현 군함도에서 탈출하는 조선인 400여 명의 이야기를 조명한 영화는 오는 26일 개봉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자 발생 등에 대비해 구급차에 얼음조끼 등을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본부는 구급차 29대를 폭염 구급대로 지정해 생리식염수와 얼음조끼 등 폭염 장비 9종을 갖춰놓고 출동에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119 종합상황실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대처를 위해 병원과 무더위 쉼터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시티투어 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광주를 기점으로 전남 시군 관광지를 경유하는 남도 한바퀴가 21개 코스를, 목포와 여수, 순천 등 8개 시군에서 19개 코스의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티투어 버스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배치돼 더욱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다며 관광객들의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남 수산물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남 수산물 수출액이 김 수출 증가에 힘입어 1억 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가 늘었습니다. 전남 수출 품목 가운데 김은 지난해보다 19.6% 증가한 5,100만 달러로 전체 수산물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상위 5개 수출 상대국은 일본이 가장 많았고 중국과 미국 순이었습니다. 폭염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오늘 더욱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60mm까지 강우가 예상됩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와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에 9일째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 밖에 전남 모든 지역에서도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고요. 열대야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습도가 올라서 불쾌지수가 높아지니까 통풍이 잘 되는 옷 입어주시고 더위에 대비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7.6도를 비롯해 대부분 지역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장성이 31도, 영광과 담양 32도로 예상됩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3도, 보성이 32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폭염은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우리 지역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